옥상 달빛의 오캉스. 뭐 재밌는 얘기 없네? 뭐 집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2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제는 정말 겨울입니다. 추워요. 저희도 둘 다 감기를 저는 살짝 앓았고 윤주는 진짜 몇 년 만에 이런 감기를 앓았죠. 오, 맞아요. 목이 쉰 적이 제가 목이 굉장히 강한데 하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98%예요. 너무 다행입니다. 맞아요. 진짜 잠시였지만 김꽃들의 같은 그런 목소리로 아이 가족 같은 우리 가족 같은 여러분들과 네. 아무튼 감기 안 걸리시기를 바래요. 저희 기타 성일 씨도 지금 독감 걸려가지고 엄청 아프대요. 바닥에 누워 있다고 지금. 어떡해. 침대에 누워있지. 그러니까 내일 또 공연인데 지금 괜찮을지 아유. 걱정이 됩니다. 다들 옷 되게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비타민 요럴 때 잘 챙겨 먹어야 돼요. 그러게 그때 그 세진 씨가 막 비타민 막 여러 가지 먹는 것도 알려주고 막 이랬었잖아요. 우리 그 저기 인스타 라이브로 영양제 요즘에도 계속 먹고 있어요? 오늘도 먹었어요? 오늘은 못 먹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바로 와야 돼서 못 먹었고. 왜? 아침을 못 먹고 점심을 먹고 바로 이쪽으로 와서 집에 가서 이제 먹으면 되니까 하루에 한 번만 섭취를 잘 하면 돼요. 지금 한 5알 됐나요? 한 10알 정도 먹죠. 점심에만? 점심 저녁 다 합쳐서 그렇게, 10알? 네, 그 정도. 하루에 10알 정도. 근데 세진 씨가 그 한 알에 물 한 잔을 먹잖아요. 아니에요. 많이 바뀌었어요. 한 모금으로 바뀌었어요. 한 모금으로. 제가 알약을 잘 못 먹는 스타일이라서 한 모금에 한 알이면은 많이 바뀌었네 그래도.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은 알약만 먹어도 배가 꽤 부르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이제 먹어요. 밥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밥 먹어야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치. 밥을 먹어야지. 그러니까요. 식사도 제때제때 잘 챙기시고 여러분들 이제 아프지 않으려면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렇지. 다들 날도 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맞아요. 요즘에 또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뭐 열심히 살고 있고 이제 연말 공연 준비하고 있고 이제 준비 시작이죠. 그쵸. 이제 시작이고 지금 이제 사실 저희가 막 뭐 합니다 이런 거를 막 엄청 막 날짜를 정확하게 다 알려드리지 못해서 저희 라디오를 듣고 이렇게 힌트처럼 얻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아무튼 지금 굉장한 포스터가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기대돼. 지금 콘서트 포스터 얘기하는 거죠? 네,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어머. 지금 그 작업하시는 분들 저희 이제 로고 만들어 주셨던 스팍스 에디션 분들이 또 이번에도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기대돼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몰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그 예쁜 포스터를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그거 1인당 3일씩 와. 1인당 3일씩. 그러게. 근데 이번에 진짜 또 어떻게 될까 궁금하긴 하네요.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공연해가지고. 그러니까 혹시나 매진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 한 명을 위해서라도. 그럼 한 명이 얼마나 귀해. 그치. 근데 여러분들 꽉꽉 차 있는 그 공연장에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 잘 만들 테니까 아무튼 뭐 기대해 주시고 열심히 저희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뭔가 그 저번 주에 익명으로 보내는 것만 너무 하다 보니까 또 카페에 글들이 좋은 글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짚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으로 세진 씨한테 좀 이제 좋은 사연을 좀 찝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게 좀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했던 그 극단적인 만약에 있잖아요. 온통 쉬 얘기뿐이에요. 쉬한 사람 또는 쉬운 사람 둘 중에 골라야 한다면. 네네.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둘 다 비등비등하게 비율이 나오고 진짜? 있더라고요. 쉬운 사람을 고른 사람도 꽤나 있어요. 그거에 이유도 있어요? 써 있어요? 쉬운 사람은 본인이 집착이 생길 것 같아서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될 것 같대. 쉬한 사람은 감당되고? 그거는 이제 뭔가 실수나 급박한 상황에 일어난 것이라면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다들 마음이 넓다. 어떻게든 감당을 해줄 것 같대. 야, 대단하다. 근데 다른 모든 이성에게 쉬운 사람은 감당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막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면 그것도 사실 되게 못할 짓이잖아요. 그건 맞죠.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남겨주셨는데 네. 그럼 누나들은 만약에 소화가 너무 잘 돼서 아래로 그 가스를 분출하고 다니고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사람과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위로 가스로 트름으로 분출을 하고 아프다고 골골대는 사람 중에 배우자를 누굴 선택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입으로 나오는 가스와 엉덩이로 나오는 가스요? 네네네. 방귀를 뀌고서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그걸 왜 자랑을 해야 돼 근데 또? 몰라. 막 야하! 소화가 너무 이건가요? 잘 돼서. 소화가 너무 직장이야 또? 그리고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이제 트름 많이 하고 아프다고 맨날 골골대는 사람 중에 누굴 고를 것인가. 근데 뭐 건강으로 봤을 때는 소화 잘 되는 사람이 훨씬 좋긴 하죠. 근데 자랑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은 진짜 아프다고 골골대던가 자랑하던가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그럼 전 자랑이죠. 저도 자랑이에요. 뭐든 간에 love myself 하는 사람이 더 좋죠. 그치. 골골대는 사람 보는 거 우선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했던 말 중에 네. 건강한 사람이랑 지내야 된대요. 되게 아프면은 신경질적으로 된대. 그렇지. 그래서 그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어진다고. 그렇지.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게 낫죠. 또 그런 또 나름의 만약에가 있었네요. 네, 잠깐 살짝 짚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네. 박바님인데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 20살 여자 대학생입니다. 옥상 달빛을 최근에 알게 됐는데 2주 안에 빠르게 입덕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와. 사실 저는 외국인이에요. 글 최대한 실수 없게 오타 없게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실수가 그래도 남아있으면 예쁘게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되게 벌써 말 너무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오타도 없었어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요. 이분의 사연은요. 저는 기숙사에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집도 여기서 멀고요. 내향인이라서 친구도 없고 연애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전 혼자예요. 4학년이고 취업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즘 매일매일 시험 보고 면접 보고 있는데요.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더 무너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외롭게 지내다가 알고리즘이 또 어떻게 제 마음을 알았는지 옥상 달빛 언니들의 노래들을 저에게 들려준 거예요. 누구도 괜찮지 않은 밤 노래를 처음 듣고 눈물이 한 번에 터졌다고 해요. 여전히 힘들 때 안아줄 사람은 없지만 언니들 노래를 들으면 많이 힘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취업 꼭 해서 돈 모아서 언니들 공연을 꼭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타지에 와가지고 어려울 거예요. 뭐 여기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취업이라는 게. 맞아. 타지에 와서 더더욱이나 뭐 힘든 거는 비슷하다 쳐도 그나마 치더라도 뭔가 마음이 맞는 뭐 가족이건 친한 친구건 그런 사람들이 멀리 있으면 참 그게 마음이 어렵죠 진짜. 맞아요. 가끔씩 그냥 여행을 길게 떠나도 외롭고 쓸쓸할 때가 되게 많은데 심지어 해외에 나와서 나 혼자 진짜 뭐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산다. 그러면은 무조건 외롭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옥상 달빛 커뮤니티 안에서도 친구들 사귀면 너무 좋겠다. 그러게. 내가 방금 전에 또 뜨드 뭐야? 저기 지워버려가지고 이거를 제가 볼게요. 음박바님이었던 것 같은데. 박박을 또 보자마자 지워. 정없게. 그게 없어. 데이터가 없어 내가. 데이터. 여기 꽉꽉 차서 맨날 뭘 지우라고 해요. 구글 저거에다. 클라우드요? 클라우드에다가. 돈 내야 되잖아요.
야 그거 다 진짜. 돈 내기 싫어. 쓸데없는데 돈 내기 싫어. 지우면 되는데. 아무튼 음박바님입니다. 음박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음박바님이 글을 남기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좀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꼭 옥상달빛 공연에서 봤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저도 읽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때 약속을 했는데 유하만 83님이에요. 저희보다 언니야. 1살 언니인데 12살 딸아이가 있는데 모범생이에요. 유튜브도 안 보고 TV도 안 본대요. 근데 못 본다고 또 다시 이렇게 정정을 해주셨는데 미디어에 악령이 씌이지 않도록 그 부분만은 꽤나 신경을 써서 키웠대요. 근데 매번 CCM만 듣던 우리 아이가 옥달의 음악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팟캐스트를 또 알게 돼가지고 3개월 전부터 세상에. 들은 걸 또 듣고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옥황스하고 잘못 상담이 최애래요. 그래가지고 이모들 저희 집에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꼭 읽겠다고 댓글 남겼는데 자 부릅니다. 전주 자연초등학교 5학년 5반 17번 성유하. 와. 성유하. 유아야 고마워. 성유하. 어린이는 나중에 엄마 손잡고 공연에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하 너무 고마워요 진짜. 아이고 세상에 진짜 이거 찐으로 좋아하는 거지. 이 라디오까지 찾아 듣는 거는. 그럼요. 그리고 그 나이에 우리가 하는 헛소리들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짜 잘 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헛소리를 듣고 있는데 잘 크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그러니까 그걸 헛소리 생각했는지. 안에 따뜻함이 있어 우리는. 따뜻한 헛소리. 따헛. 따헛. 따헛 있으니까 많이 저희도 좀 더 예쁘고 바른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유하 양이겠죠? 딸이라고 했으니까 유하 유하 양 말고 유하 그냥 우리 유하. 유하 나중에 꼭 만나요. 고마워요. 고마워. 자 그리고 또 분위기 한번 바꿔볼게요. 네네네. 올해 안에 꼭 이루고 싶은 것 그래 되게 몇 많이 개를, 올랐었어. 네, 맞아. 소개를 하고 싶은데 옥타쿠님 퇴사 끝. 근데 좋아요 10개 받았어. 너무 웃겨. 다들 그렇게 이게 참 어디나 문제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막 무슨 문제가 있어서 꼭 퇴사를 하겠다라기보다는 내 인생 이 좁은 건물 안에서 이 햇빛도 좋은 날에 내가 이러고 있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좋고 싫고를 떠나서 퇴사의 마음을 한켠에 꼭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무릎을 왜 꿇어요? 뭐 다리가 저려요? 좋은 그 자세를 찾고 있어요. 지금 앞바다리 했다가 무릎을 꿇었다가 나비 자세를 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이제 또 라디오를 해야 되니까. 네네네. 올해 뭐 하고 싶은 것들 남은 지금 1달 반 정도 남았는데 1달 반도 아니죠 이제 거의. 세진 씨는 하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뭐 있어요? 콘서트 잘하고 싶어요. 콘서트 잘하고 싶다. 네, 그쵸, 지금 그쵸. 뭐 편곡을 앞에 두고 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편곡하는 거라 하기 전부터 무서운 거 알아요? 알죠. 너무 알죠. 혹시 이상할까봐. 그치.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콘서트를 저희가 그 수고해서 올해도를 5년 만인가 하는 거니까 6년. 말도 안 된다 진짜. 그러니까. 코로나가 진짜 정말 나빴어. 맞아요. 너무 길었죠. 네,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이 큰데 또 부담보다는 뭔가 좀 즐기고 싶다는 마음도 또 똑같은 한편으로는 있어요. 그러면 공연 외에 박세진으로 이루고 싶은 것. 힘을 풀고 살면 좋은데. 힘을 푼다. 네. 몸에 자꾸 너무 이렇게 힘이 꽉꽉 들어가 있는 채로 사는 것 같아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빼고 산다. 힘 빼면 노래도 더 잘 되고 연주도 더 좋고. 그러면 근데 수영이 진짜 좋은 영향이 될 텐데. 왜냐면 수영은 힘 주면은 진짜 무조건 뜨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면 힘 빼는 연습이 좀 되긴 해요. 수영이. 그렇구나.
한번 그러면은 한번 저기 체크해봐야 되겠어요. 동네에 수영 있을 가르쳐주는 거야, 데가 아마. 있긴 있더라고요. 있을 거야 아마 진짜. 예. 추워가지고 가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지금 가야 된대요. 지금 왜? 가야지 그 TO가 난대. 추워서 사람들이 안 가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요즘에 또 은근히 또 물을 따뜻하게 해주셔가지고 웬만한 데 가면은 찬물로 해요? 뜨거운 물은 온탕을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찬물에 어떻게 들어가지? 대부분이 미지근한 물 정도죠. 아, 그래요? 예, 따뜻한 물 수영장은 없어요. 나 초등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가봐서 사실 잘 몰라. 수영장을. 차기는 하죠. 근데 조금 미지근하다 정도. 이제 그런 데는 좀 그래도 관리를 해주고 좀 그렇게 하는 데는 조금 따뜻하고. 아니면은 거의 찬물이긴 하죠. 그렇군요. 네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윤주 씨는 올해 안에 뭔가 잘 마무리하고 이루고 싶은 거. 옷 정리. 나도. 나 찬물 때문에 못하니까 나도 옷 정리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옷 정리를 옷 정리. 해야 돼요. 심지어 이제 세스코 선생님께서도 저희 집에 옷 정리를 걱정하세요. 나는 네. 세스코 선생님한테 네. 못 보여준 방이 있어요. 그게 옷방이야. 그래서 거기에 무슨 벌레가 나타나도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잡지 못하게 했어 내가. 들어가지 못하겠어. 잠시만요. 멈추세요. 저 방은 들어가지 마세요. 문을 열지 마시라고요.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옷 정리를 해야 돼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뭔가 40대에는 내가 뭐가 어울리는지 그리고 내가 뭐가 안 어울리는지를 좀 아는 때인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그래도 억지로 이 옷은 내가 진짜 비싸게 비싸니까. 샀으니까 아니면 내가 이건 진짜 아껴 쓰니까 이건 의미가 있으니까 이러고 안 버렸던 것들을 버릴 때가 온 것 같긴 해요. 나도 그 생각해요.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년에 한 번씩 유행이 돌아오더라고. 그거 기다리려고?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또 와. 그게 또 사야 될 날이 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어떤 분이었죠? 송은이 선배님 유튜브에서 그 공간 관리였나? 그거 하시는 전문가 분이 나오셔서 했던 얘기가 아파트가 한 평당 얼마냐. 근데 그 한 평을 지금 그 5세개 주고 있지 않냐. 몇 평을 지금 5세개 주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아깝더라고요. 거기를 내가 써야지 왜 옷이 거기를 장악하게 만들어?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게 유행 돌아오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나한테 잘 어울린다는 게 이제는 유행이랑 좀 거리가 있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행이랑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가 50살, 60살 돼가지고 유행 따라가는 거는 좀 그러니까 지금 40인데 20년 뒤에 유행 오는 거 생각하면 60에 입어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구나. 그때 내가 막 꽃무늬 옷 예쁜 거 입는다고 해서 또 20대처럼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리할 때가 왔다. 어떡해. 해야 돼요. 아우 아까워. 그래요. 옷 정리도 옷 정리고 뭔가 주변이 정리가 되어야지 맞아. 이렇게 사람이 집중도 할 수 있고 뭐 생각도 비워내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올해 안에 여러분들 정리 못한 거 있으면 다 정리하십시오. 맞아요. 네. 이제 익명에도 또 이제 저희가 사실 저번에 쪽례가 너무 없다. 너무 따뜻한 게 많았다. 이래서 쪽례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좀 이번에 쪽례 빵례가 좀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쪽례 원하시는 것 같아 보내드립니다. 저는 카페 알바생이에요. 그리고 보통 음료 드리면서 맛있게 드세요 라고 멘트를 쳐요.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시킨 손님한테 커피를 드리다가 아메리카노 맛있는 거 아니지 따뜻한 거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해버렸어요. 제 바로 옆에서 주문하려고 기다리시던 손님이 열심히 참다가 결국 비웃으셨어요. 마스크가 없었다면 바로 집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귀엽지 않아요? 아메리카노 맛있는 거 나왔습니다. 저번 분은 맛 없는 거였는데 진짜 행운이시다.
이 정도 너스레는 이제 서비스직 하는 사람이라면 그치. 소양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쉬한 남자보다는 쉬운 남자 고르겠습니다. 제 사주에 망신살이 좀 있어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망신살이 덜한 게 낫겠다는 판단으로. 사주에 망신살 있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아, 너 망신살이 있어 또 그런 게.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부러 가벼운 망신살을 먼저 이렇게 일부러 내고 그러면 큰 망신살이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전에 쪽팔린 얘기로 망신살 나왔잖아요. 네네네. 쪽팔리게 이제 뭐 저기 맛있는 거 나왔습니다 이랬는데 그게 좀 창피했잖아. 그러면 이걸로 망신살이 이제 끝난 거야. 뭐 올해는 더 큰 망신살을 막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걸 누가 알아? 그거는 이제 사주 봐주시는 분이 알겠죠. 근데 뭐 그런 어떤 뭐 게 있나 봐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네. 아 사주 재밌다 근데. 갑자기요? 정신 차리시고요. 그리고 쪼개가 또 하나가 있는데 할로윈데이 때 친구들이랑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할로윈 분장하고 하루 동안 다니기로 했대요. 근데 본인이 졌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하트 여왕 분장을 당하고 동네를 활보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본인을 보고 속닥거리고 눈 마주치면 눈을 깔고 갔다고. 친구들도 저를 위해 약간의 분장을 했는데 제가 너무 돋보여서 그래서 이러고 학원까지 가서 즐겁게 수업 들었습니다. 옥상달빛 누나들도 분장해 본 적 있나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첨부해서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분장을 했길래 그래? 우선 다른 거보다 이분이 지금 수업을 또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대학생이구나. 이렇게 수업을 들으셨대요. 이건 어떤 분장인가요? 이거 그 하트 여왕. 근데 보통 옷을 같이 코스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코스튬이 없이 화장만 하니까 분장만 하니까 사람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거는 근데 우리끼리 보기가 너무 아까운데 그냥 눈썹이 이마 중간부터 이제 눈까지 흘러내려 있고 파란색으로 입술을 하트로 칠했는데 검정색으로 칠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제 수업을 들었으니 선생님도 참 힘드셨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진 씨 분장 같은 거 한 적 있지 않아요? 그때 할로윈 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옷을 친구가 이제 약간 그 유럽권에 사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네네. 친구가 어디 같이 가자고 해서 옷을 좀 입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컨셉이 위대한 개츠비 컨셉이었어요. 1920, 30년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원피스 입고 갔습니다. 원피스. 네. 근데 제 친구들은 막 모자 쓰고 막 난리 났어요. 그리고 막 샴페인 잔 들고 막 사진 찍고 막 너무 웃기지. 나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유. 근데 그게 멋있어. 다 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치? 재밌게 술 먹으려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문화랑 다르니까. 맞아.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그런 게 있었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요즘에 막 SNS 뜬 거 보니까 막 집 꾸미고 이런 거 보면 야 진짜 돈을 엄청 쏟아붓더라고요. 1년 내내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래요. 아까 근데 그 막 할로윈 막 그런 괴물 같은 거를 집보다 더 크게 만든 사람들도 많고. 맞아. 와, 컨셉 되게 확실하더라고요. 너무 무섭던데. 근데 그렇게 꾸미는 걸로 나름의 어떤 그 자존심을 세우는 어떤 그거랑 또 그게 있다고 그러던데 잔디를 얼마나 맞아요. 잘 깎았냐. 맞아요. 그걸로 아빠들이 그걸로 프라이드를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관리를 얼마나 했냐, 가족과의 시간을 얼마나 보냈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잘 관리를 안 하면은 벌금 물어요. 네네네네. 주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삼촌네도 그거를 되게 쉽지 않은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돈 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막 이렇게 그 적은 금액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뭐 이제 기념일 같은 거 있으면은 뭐 즐겁게 살자 이런 느낌으로 노는 거죠. 네. 가볍게. 네네. 그리고 빠개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좀 빨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추운 날 너무 추워서 패딩 모자까지 둘러쓰고 우리 두루
강아지 이름이에요. 우리 두루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두루가 추운 날씨를 뚫고 산책 준비가 다 됐다는 신호인 넝을 싸기 시작했던 순간이었어요. 그 넝을 주워오려고 땅덩이들을 바라보며 똥비니를 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분노에 찬 목소리. 아줌마! 저도 모르게 네? 라고 했는데 제 눈을 바라보시고는 아니 강아지 똥 제대로 치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라고 하고 그분을 보냈는데 아니 저 26살인데 아줌마 소리 들을 나이는 아니지 않나요? 똥은 어차피 주우니까 별로 안 억울했는데 괜히 아줌마 소리에 네 하고 반응해버린 제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 있죠. 이제 아줌마 소리를 들을 나이인 건가 아줌마가 된다는 건 뭘까 괜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씩씩거리며 으쉬 지나가다가 넘어질 뻔해라 라고 살짝 빌며 산책을 이어갔답니다. 그냥 언니들이 이런 똥방구 얘기 나올 때마다 깔깔 웃으시는 것 같아 적어봐요. 아 기분 나쁘죠. 나 근데 나 20살 때도 들어봤는데 나는 20살 때 아저씨도 들었어요. 아저씨는 좀 너무한데? 문방구에서 알바했을 때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이래서 그냥 뭐 그냥 아무나 걸려라 이런 느낌으로 한 거겠죠. 근데 문방구가 진짜 2평짜리였어요. 머리가 짧았네. 길었어요.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어. 장발 아저씨였나? 그냥 대충 뭔가 이렇게 막 입고 다니면은 아가씨 소리보다는 아줌마 소리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추워서 패딩 모자까지 둘러쓰고 그러고 있으니까 모르지. 그럼 모르지. 그냥 동글동글하게 보이니까. 그치. 그리고 기분 나쁘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얄밉다. 근데 그냥 패딩 모자까지 둘러쓰고 있으니까 그냥 그랬다 생각하세요. 근데 뭐 일단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진 않겠죠. 아들 너무 안 좋지. 근데 우리는 이제 진짜 아줌마 나이가 돼가지고 그치. 어디다가 하소연도 못해. 가만히 있어야 돼. 예 치우려고 했어요. 그치. 약간 알아서 느낌. 하지. 그러니까. 되게 과하게 취하는 척으로 해야 돼요.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어. 부스럭 소리 엄청 많이 내. 이렇게 비닐 까는 소리 막 이런 거를. 네. 근데 사실 진짜 요즘에 이렇게 똥을 치우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그냥 가는 사람 없는데 요즘엔 되게 욕먹어서 있기는 있는데 엄청 욕먹는데 엄청 욕먹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똥봉지를 그냥 바닥에 버리고 하더라고요. 에이씨 진짜요? 나 그래서 산책하다가 똥봉지 4개가 한 곳에 이렇게 돌 쌓아놓고 기도하듯이 그게 모여있는 거 보고 약간 그건 아니지. 좀 기분이 그랬어요. 그거는 진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 분들 때문에 얘기 듣는다고요. 아니 뭐 저기 비닐봉투가 있고 쓰레기통이 있으면 거기다 버리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그치. 그게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 둔다고요? 그거는 땅바닥에.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네요. 똥봉지에다 그러니까 난 이건 했다 약간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들고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요즘에 근데 되게 잘 나오잖아요. 막 그런 거 넣어서 가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똥 계속 들고 가는 게 그게 싫은 거죠. 근데 그 똥 들고 돌아다니는 것도 내 강아지에 대한 사랑인데. 그렇지. 그거를 그렇게 밖에다가 두면은 그거는 진짜 정말 그러지 마세요. 맞아요. 오캉스 듣는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맞아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맞아. 똥 치울 생각도 없으면서 무슨 강아지를 키우려고 그래. 진짜. 아무튼 강아지 이쁘게 잘 키우시고 산책 많이 시켜주시고요. 그렇죠. 네. 하나의 그 빠개가 왔는데 이건 좀 진심 빠개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빡 치자마자 여기부터 달려온 애청자래요. 심지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세입자입니다. 어제 낮에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저희 아래층 집 천장에 물이 샌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제 보일러에 에러가 떠있길래 껐다가 켰더니 이상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그게 보일러가 터진 거였고 대박. 어젯밤 수리기사님이 다녀가셨어요. 근데 오늘 다시 전화가 와서는 이상하게 물이 더 샌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측인데 온수 때문인 것 같으니 당장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5일 동안 온수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11월 이 서울 한복판에 심지어 오늘부터 영하로 떨어져 독감이 유행인 요즘 반나절도 하루도 아닌 5일 동안 그래서 체감온도 모르시냐고 했더니 미안한데
방법이 없다고 물을 데워서 써달래요. 저 집에 1인용 냄비가 전부입니다. 그걸로 아침에 물을 데워서 쓰라고요? 시트콤도 아니고 상상만으로 너무 웃겨서 이게 말이 되나요? 저 냄비 하나 있어요. 원인을 찾아서 이 방법을 고쳐주셔야지. 근데 추측인데 온수 문제 같으니 안 쓰면서 지켜보자는 게 말이 되냐. 지금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이분이 지금. 그래서 제가 공짜로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관리비를 깎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가스비를 내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아니 저랑 그럼 집 바꿔서 지내실래요? 호텔비를 주시는 것도 좋고요. 뱉어버렸습니다. 2판 4판이었죠. 그랬더니 저한테 나조차고 뜨거운 물 쓰면 밑에 집이 피해를 보는데 아유 너무하네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온수를 쓰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 때만 쓸 텐데 그리고 하루빨리 대안을 찾아주셔야지. 제가 냉골에서 지내는 게 맞냐고 주인님이 너무하신 거라고 딱 잡아 말했더니 그제서야 더 빠른 방법을 알아올 테니 온수는 최대한 쓰지 말라달라고 하시네요. 말씀 잘하셨네요. 더 빠르게 알아봐 주는 척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화 안 나셨을 거예요. 그니까. 야, 근데 자기가 거기 안 산다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진짜. 지금 요즘 진짜 추운데 지금 찬물로 했다가 진짜 감기 걸리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청구해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네. 받겠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아이고 진짜 이거 화날만 하네요. 너무 빡이다 이거는 근데 진짜. 이게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지켜보면 어떨까요? 이게 좀 불편하겠지만 하루 이틀만 좀 참아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이니까. 뭐 하루 정도야 내가 밖에서 목욕탕 한번 갔다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5일을 어떻게 그렇게 지내.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조차고 뜨거운 물 쓰면 밑에 집이 피해를 보는데 너무한다고 나를 나쁜 사람 만든다는 게 집 이상한 거지. 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말씀을 진짜. 좀 잘못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분도 피해를 본 건데 지금 아유 진짜 이게 세입자와 뭐죠? 그거? 건물주요? 뭐 집 주인과의 이 갈등이 와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서로 좋은 사람 만나는 거는 진짜. 하늘이 내린 복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진짜로 맞아요. 그건 진짜 맞아. 정말 저도 그 예전에 집주인 때문에 이사 가는 날에 돈 못 준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 진짜. 그때 나 흰머리 그때 그래 딱 그 몇 부분에만 흰머리가 딱 났어. 그 기간에. 그 기간 한 달인가 한 달 반 동안 제가 진짜 너무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맞아. 그분 그리고 심지어 세진 씨 없을 때 집에도 들어와가지고 막 맞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했었죠. 진짜 정말. 그래 그때 우리 푸른밤 할 때여가지고 막 같이 듣는 분들도 같이 화내주시고 막 이랬었어.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말이 안 됐었거든. 진짜. 아무튼 이거 진짜 찬물 이거는 진짜 좀 위험해요. 그리고 샤워는 맞아. 말이 안 되고 세수도 어려운데. 맞아. 최대한 빨리 알아봐 주시지 않으면은 뭐 지금 뭐 월세로 사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서 자는 거 이거 청구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일단 말씀해 보셔도 될 것 같기도 그쵸, 하고. 막 싸우자고 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거 저도 지금 감기가 너무 유행이어서 저 일하는데 방해되면 그거는 진짜 더 일이 커질 수 있으니 좀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좀 정확하게 이제 문자로 남겨놓으세요. 그거 제일 중요해. 진짜 제일 이거 중요해. 문자로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전화로 하더라도 녹취를 하던가. 근데 맞아. 그게 이제 또 아이폰은 또 쉽지가 녹음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가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엄마랑 통화하는 거 녹음하려고 이렇게 딱 눌렀는데 뭐 녹음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하냐 이래가지고 갑자기 아니, 그냥- 증거. 아니 그냥 막 이랬는데 그래서 진짜 만약에 소리가 안 나는 거라면 녹취 같은 것도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 싸우자고 해놓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진짜 더 큰 참사가 일어날까 봐. 맞아요. 혹시나. 맞아요. 부디 별일 없이 잘 해결되기를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맞아요. 아주 뜨거운 물 콸콸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데 이렇게 추운 날에 너무 추워. 보일러 못 켜는 거는 그거는 진짜 고문이야. 고문. 냉골에서 잔다고 생각해봐 이거 진짜. 그러니까. 몸이 쑤셔. 큰일 나요. 무서워.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또 사연들이 이렇게 와 있었는데 네. 사연을 막 읽다 보니까 우리 얘기를 좀 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도 그런 얘기가 할 게 있었나 그냥 한번 문득 생각이 들어서 나는 쪽리에는 없고 빵리에 없고 그냥 요즘에
몸이 약간 힘들다 이런 얘기밖에 힘예. 힘든 얘기. 힘내. 몸이 힘든 얘기. 몸이 힘든 얘기. 아, 내가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서 그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필연적으로 그 꼭 올 수밖에 없다.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나쁜 일이 올 수도 나쁜 일이라기보다는 이제 힘든 일이 오는 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하다. 예를 들면 그 지금 운동을 해서 몸이 약간 그 힘든 그런 상황 있잖아요. 네네네. 운동을 할 때는 힘들잖아. 하지만 그 힘든 걸 끝나고 나면 내 몸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다음에 좋아지는 거니까 그냥 내 몸이 일단 편안하면 그거는 몸이 나빠질 수도 있는 그 좋고 나쁨의 그게 항상 같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는 아니지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필연적으로.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운동을 힘들게 조금씩 해놓으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병원 신세질 그런 큰일과 힘든 일이 좀 적어진다. 적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아는 분이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진짜 먼저 이렇게 조금 힘들어 놓으면 나중에 일도 그렇잖아요. 일도 젊었을 때 조금 힘들게 이렇게 빡세게 해놓으면 맞아요. 시간이 지났을 때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그 힘든 시간들 때문에 지금은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구나. 이런 것처럼. 맞아요. 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 진짜. 저 어제 운동했습니다. 끝나고. 어제 스케줄을 끝내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다가 9시 반에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나 어제 좀 진짜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또 오두방정을 떨었어요. 선생님, 나 진짜 오늘 좀 솔직히 멋있는 것 같아요. 막 이랬더니 본인 스스로 그렇게 너무 칭찬을 하는 거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또 주먹 다짐 하다가 그 선생님은 저의 선생님이기도 한데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좀 칭찬해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진짜? 오늘은 근데 진짜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대단하시긴 해요. 막 이랬는데 이제 저도 근데 본인은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 제가 이제 저도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나 진짜 나 오늘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막 저도 이제 호들갑을 떨었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긴 했는데 너무 웃겨. 하여튼 지나가지를 못하네 그분. 서로 주먹 다짐으로 끝나는데 이게 근데 진짜 하기 싫은 우리가 요즘에 그 얘기했잖아요. 사실 저희는 뭐 빠개고 뭐고 약간 이런 것보다는 요즘에 진짜 감사한 일들이 진짜 많은데 저는 이제 2026년에는 그 나의 모토를 불편하게 살자로 잡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세진이와 희남 씨와 같이 우리 3명 다 한번 정해보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세진 씨도 정했는데 세진 씨도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네. 세진 씨는 뭐였죠? 하던 대로 하지 말자. 조금 다르게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서. 원래 하던 대로 계속 하면은 너무 편하게만 지내려고 하는 예를 들면 운동도 안 하려고 하고 조금 더 자려고 하고 뭔가 자기 개발도 조금 더디게 하는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하지만 맞아요. 막상 막 뛰어들지 못하고 그렇지. 그런 건데 이제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조금 저도 뭐 다르게 해보자. 다르게 해보자.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불편하게 뭔가 편하다 하면은 끝도 없이 편하니까 그 뭔가 이게 그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모토를 하나 잡으면은 그 한 해 동안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나 이번에는 무조건 뭐 시도를 하기로 했지 뭐 혹은 이번에는 내가 하던 대로 안 하기로 했지 그러면은 결정하는데 좀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희남 씨도 저희 매니저 친구도 고민을 하다가 빼지 말자로 해가지고 살도 빼지 말자. 워낙 말랐으니까 살도 빼지 말자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도 뭔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2026년에 표어를 정해 오십시오. 각자의 표어를 한번 만들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어 또 그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다다음 주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많이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또 저희가 2번째 산 책 읽기로 했었죠. 네, 저는 사지 않았습니다. 아예.
사지도 않았어요? 사지 않았습니다. 사지 않고 왜 이렇게 당당해? 윤주 씨가 이번에 소개를 해주기로 해서 그냥 응.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요. 아 근데 이 책은 진짜 읽어야 되는데. 그럼 요 사겠습니다. 아니면 나한테 빌려줘. 아 내가 아직 지금 반 정도 읽었거든요. 반 정도 읽은 내용을 좀 얘기 좀 해줄까요? 근데 사실 이게 반 정도 읽은 게 내용을 설명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게 우선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고요.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인생을 두 개의 산으로 비유를 하는데 첫 번째 산은 뭐 개인의 성취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그런 것들을 다룬다고 하면 두 번째는 공동체, 관계 그리고 뭐 헌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여서 사실 제가 지금 아직 중간을 읽고 있어서 두 번째 산을 건너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산에서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산을 오르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요. 설명하기엔 좀 뭐하고 제가 많이 접어놨는데 하필 오늘 또 그걸 또 책을 놓고 왔어. 멍청이처럼 맨날 들고 다니다가. 그래서 삶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지금 내가 어디쯤에 올라와 있나 그거를 보면서 이 책을 읽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다가 또 멈춰가지고 잠깐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선은 두 번째 산을 저는 오르고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가정 뭐 여러 가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나만을 위해 사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러니까 아무래도 되게 많은 분들의 그런 예시를 들어주면서 훌륭한 분들의 그런 삶을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요즘에 좀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떤 면에서? 예를 들면 와우산 레코드의 2026년도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김윤주에 대한 삶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씩 더 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럼 뭔가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막 제가 막 20살, 21살 때도 내 나중에 목표나 내가 뭐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진짜 뭣도 모르고 그냥 어디 멀리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봉사활동하고 살고 싶어요라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땐 정말 뭘 모르고 그냥 했었던 이야기인데 이제는 조금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이제 알게 되니까 더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게 직접 몸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뭔가 삶을 그렇게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보내는 뭔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네.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로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제가 찾아야 되는 시간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흐릿했던 것들이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이에 특히 막 30 중후반부터 40대 중후반까지 뭔가 이렇게 좀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긴 해요. 안정감이 맞아요. 있으면서도 또 뭔가를 찾아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우리 그 때 조금만 더 늦으면은 또 못 바꿀 것 같으니까. 맞아요. 하던 대로 또 살게 되는 그렇지.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읽으라고 진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바로 사겠습니다. 그 훈영 씨도 정리해서 알려줘 막 이래가지고 지금 기분이 많이 상한 상황이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중간까지 읽었는데 되게 역시나 좋은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여러분들도 그 책 두께를 보고 약간 조금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아직도 여기지 막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천천히 꼭 빨리 읽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시간을 두시고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꼭 저도 하나 마련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핫한 시간이죠. 아니에요. 핫한 시간 아니에요. 왜요? 저 에세이 시간으로. 왜 만약에 안 해요? 만약에요? 네.
만약에 지금 저번에 그렇게 핫한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만약에를 안 할 수 있어요? 나 오늘 되게 내가 이렇게 욕 먹어야 될 건가? 내가 욕을 했나 지금? 코너를 본인이 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넣어줬더만 만약에를 한다고 저 얘기하셨었잖아요. 만약에 뭐 할까? 아까 전에 했잖아요. 소아가 너무 그거. 아 그건 세지 씨가 한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윤주가 한번 해볼까? 이게 무슨 소리죠? 세진 씨가 맡아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럼 나한테 어제라도 얘기해 주던가. 만약에 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30초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눈앞에. 아파트가 보이네요. 네. 아파트가 보여서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아파트. 어떤 거요? 돈이 없는데 분양권에 당첨됐어. 돈이 없는데 분양권에 당첨이 됐어. 그 분양권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돈이 없는데 분양권에 당첨이 됐어. 근데 그 집이 내가 너무 가고 싶었던데요? 신축이에요. 신축이겠죠? 네. 근데 내가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대출을 받지 않을까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자가 200만 원씩 나가. 영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있어요? 350만 원 벌어요. 350을 버는데 200이 이자야? 네. 그 150만 원으로 살아야 돼요. 그 대신 나는 이제 새 집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내 집이야. 그냥 월세 개념으로 했을 때 200만 원짜리 월세 사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면은 그 전체를 다 상환하면 내가 죽기 전에 상환은 할 수 있어요? 30년짜리 상환이에요. 근데 나 지금 40이에요. 70 되면은 내 집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이게 또 오를 수 있잖아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아 진짜? 심지어 그것도 몰라? 명확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죠. 세상에 뭐 집값이 매번 오르는 곳도 있긴 오르는 하지만 곳도 있잖아요. 오르는 곳도 있지만 경기권이니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한 거지. 서울 부근이긴 해요. 근데 350을 버는데 200을 내야 된다. 네, 한 180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 반 정도 나간다. 반 정도 나간다. 근데 30년을 해서 내가 70이 됐어. 근데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죠. 뭐 중간에 뭐 조금 오르면은 팔아버릴 수도 있고 뭐. 근데 지금 내가 나이가 40이에요. 35세로 하죠. 계속 바뀌어. 35세야. 이제는 좀 정착을 하고 싶어. 근데 사실은 지금 내가 가정을 꾸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안 사도 돼. 결혼 예정이 없어.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 애매한 나이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전 안 해요. 전 포기하겠습니다. 진짜? 집이 엄청 중요한 것도 사실이긴 한데 또 그만큼 집이 그렇게까지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집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10년 동안 살면서 2년에 한 번씩 계속 다녔잖아요. 네네. 계속 다니면서 이사 그만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긴 했었죠. 당연히. 그것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알아보는 맞아요. 것도 너무 힘들고. 근데 이게 뭐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같이 힘을 모아서 돈을 갚고 이렇게 해가는 게 있는데 나 혼자 그거를 반을 내고 또 지금 내가 35이라고 하면 이제 가족들의 그 부모님들한테도 이제 변화가 생길 나이거든요. 그래서 큰 돈이 나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사를 하더라도 돈을 좀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인 씨는? 그렇구나. 저요? 얼마나 그 집에 살고 싶으냐에 따라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욕심 같은 느낌은 없지 않아 있겠지? 그죠?
왜냐하면 그 능력이 조금 안 되는데도 무리해서 가는 무리해서 거니까. 가는 거니까. 앞으로 내가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면은 아직 뭐 미지수냐에 따라서 정하겠죠.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 네. 그런 거죠. 그 결정해줘야지 그래도. 만약에를 또 냈으니까. 프리미엄 받고 분양권만 팔 수도 있겠네요. 근데 외곽이어가지고 프리미엄도 안 붙고 잘 안 나가. 그럼 뭐하러 사나? 오를 만한 집을 사긴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또 모르는 거야. 갑자기 지하철 뚫리면은 또 갑자기 너무 현실적인 만약이다 이건. 너무 현실적이야. 근데 전철이 만약에 그러면 그게 이제 공사를 시작해도 막 5년에서 10년은 걸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또 50이야. 근데 막 아파트가 2배 이상 뛰었어요. 와, 근데 그 10년 후를 생각한 다음에 내가 지금 쪼들려서 살아야 된다. 그렇기도 하기도 하지만 뭐 그게 완전 100% 확실만 하다면야. 근데 잘 몰라요. 공사가 또 갑자기 가다가 아니 공사 예정에도 없어요 아직. 예정에도 없어요. 내 꿈이고 바람이에요. 네네네. 거의 망상에 가까워요. 누구나 품는 우리 동네 지하철 역세권 심지어 더블 역세권으로 생겼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망상이야. 망상에 가까운 거지. 이제 더 이상 서울에 뚫을 데도 없고. 망상이었어. 아이 참. 예, 오늘은 약간 현실적인 만약에로 해봤습니다. 저는 그러면 안 하는 걸로. 세진 씨는? 저는 올랐을 때 땅을 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한다. 할 것 같아요. 무리해서 좀 살다가 중간에 팔아버리겠죠. 그래도 안 해서 내가 나중에 평생 후회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 오케이. 우리도 이렇게 나뉘는데 궁금하다. 이거 되게 길게 오는 거 아니야? 다들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러게. 재밌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면서도 급하게 만든 거 치고 잘했다. 눈앞에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현실적인 만약에로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제 그 에세이 시간이 왔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입으로 그럼 풀피리 소리 좀 내줄래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를 좀 틀 게 있나 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에세이는 제가 쓴 건 아니고 진짜 몇천 년 전에 그 현자가 쓴 에세이입니다. 반야심경 현대어 버전으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대어 버전이 이게 해놓으니까 와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 오케이. 내용이. 들어볼게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법을 알고 싶어? 누구라도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의 힌트를 알려줄게. 조금 더 힘을 빼고 편해지는 거야. 고통도 괴로움도 전부 별거 아닌 환상이니까 안심해. 이 세상은 허무한 거야. 아픔도 슬픔도 처음부터 텅 비어있던 거야. 세상은 변해가는 거야.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일도 가능하지. 더러워질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을 떠안게 될 때도 있고 그렇다면 떠안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도 가능하겠지. 이 반야를 기억해둬. 짤막한 말이야. 의미 같은 건 몰라도 돼. 사소한 것은 아무렴 어때? 괴로움이 작아진다면 그거면 됐잖아. 거짓말도 터무니없는 말도 다 받아들이면 괴로움도 사라지지. 그런 거야. 서로는 잊어버려도 돼.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둬. 내키면 한 번 읊어봐. 마음속에서 읊어도 상관없어. 귓구멍을 열고 잘 들어봐. 읊어라. 마음은 사라지고 혼은 고요해지고 모든 것은 여기에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할 자가 될지어니. 깨달음은 그때 얻게 되겠지. 이 모든 것은 이 진언으로 성취되리. 걱정하지 마. 괜찮아.
까지입니다. 이게 반야심경의 현대어 버전에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았고 네네. 앞에와 뒤편을 읽어드린 거예요. 이게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조금 더 힘을 빼고 편안해지는 방법. 이게 고대에서부터 다들 이것 때문에 힘들었나 봐요. 현대인들도 그렇고. 힘 빼는 게 이만큼 어려운 거다, 진짜. 그렇죠. 네. 힘 빼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오, 에세이까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알짜배기죠? 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야 되겠죠. 알짜배기죠? 네. 알짜배기였어요. 예. 그 사연을 조금 더 드라마틱한 걸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여러분. 어떤 뭐 어떻게 드라마틱해? 뭐 기승전결 좀 있는 걸로 해갖고. 사연을 쪽례를 기승전결 있게 갖고 오라고요? 아니 아무거나 다. 어떤 사연이건. 오, 너무 많은 걸 바란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이것저것 다 저기 아무거나 거르지 말고 보내달란 얘기예요. 맞아요. 다양하게. 맞아요. 이제 뭐 저희 이때쯤 되면 한번 친구들이 와도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연말을 같이 또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친구 한번 불러볼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근데 생각나는 친구가 없네요. 저희가 2주 동안 한번 생각해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잘 살고 계시고 건강 잘 지키고 그러니까 건강 잘 지키시고 저희가 만약에 이 사람 나오면 재밌겠다 싶으면 다다음 주에 바로 그 친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마지막 주에 이제 저희가 2번 남았죠, 올해가. 그러네. 야, 진짜 빠르다. 올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 뭐 아쉬운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마지막만큼은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네, 그 기분 좋은 마무리는 수고했어 올해도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곧 이제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맞아요. 네. 수고했어 올해도와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는 그러면은 또 2주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 재미 화이팅!